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MO Transparent Memory Offloading in Data Centers라는 논문으로 올해 아스플러스에 발표되었고 메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웨어하우스 스케일 컴퓨팅 환경에서 D램은 스케일링의 큰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모어의 법칙이 깨지면서 D램 자체적인 코스트 스케일링이 느려졌고 동시에 빅데이터 워크로드로 대표되는 인메모리 컴퓨팅의 유행은 D램의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유망한 솔루션으로 세컨드 티어 메모리로의 오프로딩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메타에서의 메모리 오프로딩과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플릿에서 D램의 코스트 비율은 33%에 달하며 전력 소모량도 38%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티어 메모리로 자주 사용되는 컴프레스드 메모리도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코스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SSD의 경우 전체 코스트의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값싼 자원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들의 메모리 비헤이비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메타에서 돌아가는 7개의 메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1분 내로 리액세스된 메모리 그리고 2분, 5분에 대한 리액세스된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아래쪽에 3개의 계층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하늘색 부분은 최근 5분 내에 리액세스 되지 않는 콜드 메모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7개에 대한 콜드 메모리의 평균은 35%가 되는데 이는 메모리 오프로딩의 기회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콜드 메모리의 비중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19%부터 62%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오프로딩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메모리 비헤이비어에 잘 적응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도 메모리를 사용하는 보조 프로세스들이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를 메모리 텍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는 전체 메모리의 20%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양이며 이런 보조 프로세스들은 완화된 성능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오프로딩이 가능하여 어떻게 보면 메모리 오프로딩의 그런 프라임 타겟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한데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의 스택, 힙, 엠맵 등의 애노니머스 메모리이고 다른 하나는 파일 백드 페이지 캐시입니다. 이 두 메모리 클래스의 비율 역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두 클래스 모두에 대한 밸런싱된 오프로딩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프로딩 백엔드가 SSD인 경우 데이터 센터의 SSD들은 다양한 헤테로지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메타플릿을 구성하는 다양한 SSD들의 성능 측정치입니다. 오프로딩 시스템은 이러한 백엔드의 성능을 잘 적용하여 그 성능이 낮은 SSD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오프로딩을 시도하고 성능이 높은 SSD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오프로딩을 시도하는 등의 그런 적극성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논문에서 타겟하는 환경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오프로딩 백엔드를 가지는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센터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가정하는 메모리 시스템은 2티어입니다. 즉 백엔드의 종류는 압축된 D램이나 NVM, NVMe SSD 등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하이어라키를 이루지 않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널 드리븐 스토핑을 가정하며 어플리케이션에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과 동일한 타겟 환경에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구글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하는 G스왑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전체 메커니즘을 G스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G스왑 역시 아스플러스 19년도에 발표되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G스왑은 커널의 Z스왑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세컨드 티어 메모리로 압축된 페이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된 페이지로의 압축과 그 해제에 소모되는 CPU의 연산 오버헤드가 스와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IO 오버헤드보다 작을수록 이 기법이 더 유리해집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G수압의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NVMe나 SSD 등의 디바이스를 세컨드 티어 메모리로 사용할 수 없고 압축된 메모리만을 오프로딩 백엔드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SSD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활용할 수 없고, 그리고 압축된 메모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페이지들은 압축이 어려운 경우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높은 그 오프로딩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G수압은 페이지 프로모션 레이트를 매트릭으로 사용하는데 논문에서는 이 매트릭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프레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G수압은 오프라인 프로파일링을 통한 타겟 스레시홀드의 설정을 하는데 이는 변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들에 실시간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TMO의 컨트리뷰션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PSI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도입하여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에 가해지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샘파이라는 유저 스페이스 툴은 PSI 매트릭에 기반하여 커널에게 컨테이너별로 메모리 리클레임을 지시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리클레임 알고리즘은 기존 커널에서 파일 캐시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저자들은 이 리클레임 빅팀 셀렉션이 파일 캐시와 애노니머스 메모리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로 인해서 전체 메타의 실제 작동 환경에서 20에서 30% 정도의 메모리 사용량 감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TMO의 아키텍처를 하이 레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저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샘파이는 주기적으로 커널을 통해 각 컨테이너에 리클레임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주기까지 각 컨테이너별로 PSI의 정보가 수집되어서 이 컨테이너별 메모리 압력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PSI 정보를 기반으로 샘파이가 각 컨테이너별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리클레임할지를 다시 조정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TMO의 아키텍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하나의 간단한 매트릭만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변화를 대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더 어려운 것은 정확히 메모리의 부족이 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나타내는 그 매트릭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리클레임을 할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대변하는 간단한 하나의 통일된 매트릭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던 매트릭은 메이저 폴트의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G수압의 프로모션 레이트도 이에 한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메이저 폴트 카운트의 문제로는 첫 번째로 이 메이저 폴트가 워크로드가 시작되거나 셋 트랜지션 단계에서 콜드미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어플리케이션에 작용하는 메모리 프레셔와 무관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메이저 폴트가 슬로우 백엔드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패스트 백엔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폴트를 매트릭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와 같은 백엔드의 헤테로지니티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PSI 매트릭은 직접적으로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메모리의 프레셔로 인한 프로세스의 스탈이 일어나면 이 시간을 누적을 해서 하나의 매트릭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이 PSI의 구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PSI는 일단 커널에 지금 업스트림 되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얘네들의 뭐 임플리멘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따가 혹시 궁금하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SI는
한 개의 프로세스나 또는 하나의 C그룹 또는 전체 시스템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PSI에서 얘기하는 프로덕티비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해당 도메인에서 수행 가능한 태스크의 총량이고, 프레셔는 리소스의 컨텐션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프로덕티비티의 양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PSI를 정의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떤 하나의 CPU를 기준으로 CPU의 아이들 타임이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여러 개의 CPU가 있는 환경을 가정하면 얘네를 정확하게 누적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연적인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 논문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널 코드들에 이렇게 뭐 수압 아웃하는 수압 인하는 코드에 mem스탈이 시작되고 끝났다는 이런 함수를 넣어서 PSI 매트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스트림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PSI 값들을 얻었으면 이 PSI 값으로부터 각 컨테이너별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리클레임 할지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SI 로직이 이미 어플리케이션별로 직접적인 그 퍼포먼스 센서티비티를 잡아내기 때문에 이 샘파이가 그 PSI 매트릭을 통해서 메모리 리클레임 양을 계산하는 공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리클레임할 메모리 양은 현재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양의 고정된 비율과 그리고 그 PSI 매트릭에 해당하는 것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PSI 스레시홀드는 그래서 이 식에서 고정된 것은 이 리클레임 레이쇼랑 PSI 스레시홀드가 되겠고요. 얘네들은 언제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이제 저자들이 오프라인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PSI 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 특정 도메인 내에서 메모리의 압력으로 인해서 프로세스가 스탈되는 시간들의 그런 합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스탈되는 시간의 비율이, 그러니까 손실 비율이 PSI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레시홀드보다 큰 경우에는 이 값이 분수값이 1보다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분수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2 분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서 맥스 함수에 의해 0이 되고 리클레임 되는 메모리의 양이 0이 되고요. 그리고 이 PSI 값이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경우에는 리클레임 되는 메모리의 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스탈되는 그 PSI 매트릭이 스레시홀드보다 작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로 인한 압력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그만큼 메모리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을 리클레임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스레시홀드보다 PSI가 더 크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큰 메모리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리클레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설정한 고정값들은 이 리클레임 레이쇼를 0.0005로 설정했고, PSI 스레시홀드 0.1%, 그리고 그 주기는 주기적으로 얘네들을 조정하는데 6초마다 조절을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큰 양이 변하지 않고 굉장히 그레듀얼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리클레임을 할지를 결정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메모리를 리클레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샘파이는 그냥 커널의 리클레임 알고리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파이에서 하는 일은 C그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널에게 각 C그룹별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리클레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런데 이 얼리 버전에서는 이 메모리 컨트롤을 위해서 각 C그룹의 메모리 리밋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래피드 메모리 익스펜딩 어프로드의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메모리 리밋이 걸려 있으면은 센파이가 이거를 풀어주기 전까지 계속 블럭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레스한 컨트롤 파일에다가 이제 리클레임 어마운트를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커널이 그걸 알아서 리클레임 양을 조정하는 식으로 리밋은 없이 리클레임의 수치로 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널의 그 리클레임 로직을 저자들이 약간 수정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커널이 이제 수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징으로 인한 세미 랜덤 IO들이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기존의 오래된 워크로드들은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큰 워킹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콜이 아니었다고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커널의 리클레임 로직이 기본적으로는 애노니머스 메모리보다 파일 캐시에 크게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리폴트 디텍션을 합니다. 리폴트 디텍션이라는 것은 내가 수압 아웃한 메모리가 다시 필요해져서 수압 인되는 경우를 리폴트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이제 리유즈 디스턴스로 정했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리유즈 디스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섀도우 엔트리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C그룹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폴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이 애노니머스 메모리와 파일 캐시 중에 리폴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쪽 클래스에서 더 빅팀을 많이 셀렉션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 두 클래스 메모리의 이빅션을 밸런싱 하도록 커널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스트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유저 스페이스에서 샘파이를 관리하는 장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액세스할 수 있어서 칼큘레이션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료 구조들을 릴리즈하는 게 좀 빨라서 좋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TMO에 대한 서머리를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일단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오프로드 할지는 PSI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할지를 커널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언제 할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샘파이가 굉장히 그레디얼한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C그룹의 메모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인데 이밸류에이션에서 다루는 토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MO가 결국에 메타에서 이들이 타깃하는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세이브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메모리 바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TMO가 실제로 성능이 향상이 있었는지를 측정을 했고, 세 번째로 기존의 저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G 수압의 프로모션 레이트 매트릭과 비교해서 새로 제안된 PSI 매트릭이 얼마나 더 우월한가에 대한 증명을 했고요. 네 번째로 논문에는 이제 TMO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프라인 프로파일링으로 결정된 컨피규러블 파라미터가 어떻게 튜닝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타 플릿에서 메모리 세이빙을 실제로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한색이 애노니머스 메모리가 되겠고 진한색이 파일 백드 페이지 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그 메타 플릿에서 그 TMO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다양한 메모리 비헤이비어에 따른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백엔드를 컴프레스드 메모리로 설정을 한 경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백엔드를 SSD로 사용을 한 경우인데 지금 이 ASB라는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압축률이 1.3배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컴프레스드 메모리에 들어가면 이득을 볼 수 없는데 TMO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백엔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SSD를 백엔드로 사용을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세이빙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서버에서 동작하는 보조 프로세스들에 대한 메모리 텍스의 경우에도
이제 TMO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13% 정도를 세이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바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여기서 이 워크로드는 이제 웹이라는 메타의 워크로드인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웹이라는 워크로드의 특성은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을 리퀘스트 퍼 세컨드로 설정을 하고 이거에 어떤 고정값을 정해놓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가 되고 그리고 타겟 테일 레이턴시를 고정값으로 설정해서 그 타겟 테일 레이턴시를 맞출 수 있도록 이제 그 퍼포먼스를 스로틀링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웹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프로파일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전체 파일 시스템 캐시를 메모리에 넣어놓고 웹 리퀘스트가 도착함에 따라서 레이지하게 애노니머스 메모리를 로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모리 리밋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RPS를 스로틀링 하면서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RPS가 떨어지는 DAB어가 여기 베이스라인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짜기 모양이 생기는 것은 이제 코드 푸시로 인한 리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들은 어떤 재시작 기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골짜기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그 성능의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이 굵은 실선이고 그리고 TMO를 적용한 것이 이런 점선이 되겠고요. TMO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RPS가 유지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TMO가 메모리를 그만큼 세이빙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 리밋에 그러니까 덜 도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RPS 스로틀링을 막을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메모리를 세이빙 하는지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3개로 자세히 보시면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프로딩이 디세이블 돼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백엔드가 SSD,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백엔드가 컴프레스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5%의 세이빙이 있고 세 번째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웹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이 메모리 압축률이 4배에 달할 정도로 좋기 때문이고요. 근데 SSD에서 이 메모리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세이빙 못하느냐 하면은 이 웹이 메모리 액세스 슬로우다운에 굉장히 민감한 메모리 바운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프로딩을 많이 하게 되면 PSI가 어플리케이션의 PSI가 높게 나타나서 그 오프로딩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TMO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백엔드에 대해서 오프로딩의 적극성을 발휘하는 그런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TMO의 컨트롤 하에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매트릭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엔드를 패스트 SSD랑 슬로우 SSD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SSD의 성능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A가 되겠고 슬로우가 실선인데 더 높은 테일 레이턴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수합된 영역의 사이즈랑 레지던트 메모리,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점선으로 나타난 패스트 SSD에서 더 공격적인 스와핑을 TMO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프로모션 레이트는 이게 이제 PSI랑 프로모션 레이트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나타내는 실험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 레이트의 경우에는 패스트 SSD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MO가 더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SSD에서는 프로모션 레이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둘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면서 패스트 SSD가 RPS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C와 D를 봤을 때 프로모션 레이트를 이제 매트릭으로 사용할 경우 프로모션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받고 있는 메모리 프레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실제 성능은 이제 그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프로모션 레이트가 높음에도 빠른 백엔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프로모션 레이트 매트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PSI 매트릭이 이렇게 5번째, 6번째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슬로우 SSD가 패스트보다 더 높은 그런 PSI 매트릭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PSI 매트릭이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그 리클레임 레이트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어떤 스테이블라이즈된 RPS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PSI 매트릭은 이제 컨테이너의 리소스 프레셔를 잘 앱스트랙션 합니다. 센파이는 이 PSI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리클레임 어마운트를 조절을 하고요. 저자들은 커널 리클레임 로직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컨테이너의 그 스왑 아웃되는 녀석들을 이제 각각의 메모리 클래스에 대해서 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TMO가 결과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메모리 사용량을 세이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는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